네, 안녕하세요. 프레이즈 한국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 프레이즈 TMS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 매니저 트레이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거나 기존에 시작을 하셨어도 좀 사용에 어려움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 프레이즈 TMS의 기본 설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원형 메모리와 턴베이스를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실제로 프로젝트와 작업을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트레이닝에 앞서서 이 저희 프로젝트 매니저와 링귀스트의 롤에 대해서 그리고 권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갈 거고요. 오늘 13일에는 프로젝트 매니저에 관련된 트레이닝이 진행될 거고, 다가오는 12월 20일에는 링귀스트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등록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설정이나 사용자, 언어 자산, 프로젝트 생성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일반적으로는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작업 생성도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이 진행 완료된 이후에는 프로젝트 작업을 완료까지 함으로써 이 전체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까지 프로젝트 매니저가 담당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데모를 진행할 건데요. 처음 로그인을 하시면 이 프로젝트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오늘 트레이닝에서는 좌측에 있는 큰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정부터 살펴볼 건데요. 가장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언어 셋업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셔서 사용자 설정에 가셔서 최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언어 메뉴가 있고 언어 메뉴에서 11가지 언어를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뭐 한국어라든가 그 외에 본인이 편하신 언어를 설정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향성은 혹시라도 영어가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시면 영어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는 향후에 어떤 서포트를 받으신다거나 저희 헬프 문서를 보실 때도 물론 저희가 기계 번역 기반의 그 번역된 정보를 제공드리기도 하지만 영어로 사용하셨을 때 가장 지원받거나 정보를 찾기가 편한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영어로 사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언어를 설정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해당 언어가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 시간대인데요. 이 개인 분께서 이제 혼자 작업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또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뭐 PM분들이나 작업자분들, 링귀스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 듀데이트 설정, 그리고 시간 설정을 할 때 이 시간대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시간대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서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설정을 하실 때 본인이 원하시는, 본인이 현재 위치하고 계시는 시간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측에 있는 메뉴들을 한 번씩 설명을 드리면서 필요하면 설정 부분으로 넘어와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탭에서 현재 이제 할당되어 있는 접근이 가능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이 다양한 필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필터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들을 필터링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 끝에 보시면 이렇게 선 3개가 들어가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정보를 리스트에 조금 더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기능이 프로젝트들을 삭제하거나 보관함으로 보내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다시 이제 볼 필요가 없어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삭제한 경우에는 휴지통으로 이동된 이후에 30일 후에 복원이 불가하도록 완전히 삭제되게 됩니다.
삭제가 가능하고 또 특정 프로젝트를 완료가 됐지만 나중을 위해서 보관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원하시는 프로젝트들을 클릭하시고 보관함 클릭하시면 해당 프로젝트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보관된 프로젝트와 삭제된 프로젝트는 설정에 가셔서 이 보관된 프로젝트로 가시면 내가 기존에 보관했던 프로젝트들의 기본적인 정보, 이름을 보실 수가 있고 원하시면 여기서 복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삭제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 휴지통에 보관이 되게 됩니다. 휴지통에는 단순히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번역 메모리나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삭제를 했을 때 이쪽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30일 이후에는 삭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프로젝트나 데이터의 경우에는 삭제가 아닌 보관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메뉴는 작업 메뉴고요. 작업 메뉴는 각 프로젝트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파일별 그리고 언어상별 작업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작업 메뉴 같은 경우에는 그룹화 기능을 통해서 뭐 언어상이라든지 특정 프로젝트 혹은 파일 이름에 따라서 그룹화해서 좀 더 편리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프로젝트 메뉴와 동일하게 또 필터를 사용해서 필터링을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파일이나 프로젝트 이름, 공급자를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측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추가하거나 이제 삭제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번역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번역 메모리 메뉴를 클릭하시면 내가 기존에 등록했던 번역 메모리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해당 번역 메모리에 어떠한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해당 번역 메모리를 클릭하셔서 여기 검색 누르시면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우측에 이렇게 작게 이제 파란색 아이콘이 보이게 되는데 이 아이콘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각 세그먼트별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어있는 번역 메모리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그 해당 번역 메모리를 번역을 하면서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기존에 있던 번역 메모리 가져오는 것도 가능한데 번역 메모리 만드는 것을 간단하게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신규를 클릭하시고 내가 원하는 이름을 설정해 주고요. 또 언어를 어, 영어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리스트에 언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설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언어만 보이게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어, 대상 언어를 한국어로 하고 이 또 클라이언트 쪽 이제 메타데이터를 기존에 등록해 놓으면 클라이언트 구분을 한다거나 비즈니스 단위, 도메인, 하위 도메인 등을 설정을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번역 메모리나 뭐 작업자라든지 혹은 프로젝트를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은 설정을 하지 않고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딩이 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생성이 됐네요. 생성이 되는 동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설정에서 보여지는 언어 리스트를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 관리의 활성 언어를 클릭하시면 현재 비활성된 그리고 활성된 언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내가 뭐 이러한 언어들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비활성하고 싶다고 하시면 쭉 선택을 하신 다음에 좌측으로 보내시면 비활성이 되고 또 특정 언어를 우측으로 보내시면 활성화를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관리하시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 메모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번역 메모리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아무 데이터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요. 번역 메모리를
이제 기존에 있던 엑셀 파일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TMX 파일이라든지 엑셀 파일, 그리고 MX리프, SDL 엑스리프 파일 기반의 파일들을 이제 업로드해서 바로 번역 메모리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고요. 파일을 선택하기 전에 제가 어떤 파일을 가져올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략한 파일이긴 한데 이렇게 소스와 텍스트가 나눠져 있는 엑셀 형식이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업데이트가 된 게 확인이 되고요. 검색을 누르시면 엑셀 파일 내에 정리되어 있던 내용들이 번역 메모리로 업데이트된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당 내용은 내보내기를 통해서 TMX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번역한 데이터는 갖고 있었지만 엑셀로 정리되거나 TM으로 활용을 하지 않으셨던 경우도 있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 정렬, 얼라이먼트 기능을 통해서도 TM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 파일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또 굉장히 단순한 파일이긴 한데 엑셀로 이렇게 영어 원문과 한국어로 번역된 문서가 있다고 하면 해당 원서 해당 문서 두 가지를 소스 파일을 올려줄 거고요. 영어 소스를 올려주고 한국어 타겟 파일을 올려주면 정렬을 누르시면 어라이먼트 파일이 만들어져서 다운로드가 되고요. 해당 파일이 이렇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얼라이먼트 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추가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추가한다거나 수정하신 다음에 해당 파일을 다시 가져오기 눌러서 열기를 하시면 해당 파일에 있는 내용들도 이 번역 메모리 내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검색을 해보면 이제 비어있던 번역 메모리 안에 처음에 엑셀 파일에 정리되어 있던 내용들 그리고 워드 파일에 별개의 파일로 보관이 됐던 내용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편리하게 추가해서 신규로 번역할 때 재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용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보통은 턴베이스라고 많이 하죠. 턴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메뉴 내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턴베이스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원하는 턴베이스를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면 바로 추가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다음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가져오기를 통해서도 엑셀에 정리된 내용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신규로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번역 메모리랑 다르게 다국어를 한 파일에 넣어서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성을 하고 이 파일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가져오기를 하면은 기존에 엑셀에 정리되어 있던 턴베이스의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보내기를 통해서 엑셀이나 TBX 포맷으로 내보낸 후에 다른 툴이나 다른 분한테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용자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신규 클릭해서 어떠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름과 성,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용자 이름을 설정해 주신 이후에 역할을 주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사용자 이름 같은 경우에 같은 조직에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뭐 이름 뒤에 숫자를 붙이든지 다른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식으로 해서 이제 겹치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할은 저희가 5가지 역할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우선 관리자 역할부터 설정을 드리면 관리자 역할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이즈 TMS 내에서 모든 메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약 없이 어, 모든 프로젝트라든지 뭐 TM이나 TB를 관리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추가하는 부분에 대한 권한이 있고요. 거기다가 PM과 번역 이제 관리자와 가장 차별되는 부분은 이제 구독이랑 이제 비용 지불에 대한 정보도 이 관리자 역할에서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인데요. 이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어떤 기능들이나 권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독에 관련된 메뉴에는 권한을 가질 수가 없고요. 또 이 각 권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팀별로 나눠진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혹은 특정 분야로 각 인더스트리별 PM분들이 나눠져 계시다거나 한 경우에 이러한 디테일한 설정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프로젝트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번역자 롤이고요. 저희 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PM 계정 하나당 10분의 그 번역자 계정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아마 번역자분들을 가장 많이 할당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번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본인에게 할당된 그 작업에만 접근을 해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필요하시면 턴베이스나 TM에 번역을 조금 편집한다거나 혹은 본인한테 할당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을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출자. 저희가 영어 버전에서는 서브미터라고 하는데요. 이 서브미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이 제출자 포털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요청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게스트 계정이 있는데요. 게스트 계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작업을 맡긴 엔드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 작업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를 원하실 때 부여가 되는 계정이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할당된 프로젝트들을 이제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필요하면 번역 메모리나 용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뭐 수정 권한이나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프레이즈 랭귀지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프레이즈 랭귀지 AI에는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프레이즈 트랜슬레이트 그 이전에는 또 mem소스 트랜슬레이트라고 부르던 이 기계 번역 패키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히 하나의 엔진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아마존, 디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저희 자체 엔진은 넥스엠티, 로제타, 텐센트 같은 7가지 엔진을 함께 제공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번역을 진행을 하실 때는 저희가 AI 기반의 기술을 통해서 어, 번역을 하고자 하시는 번역물과 가장 적합한 그 품질이 가장 높은 번역 엔진을 자동으로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원하시면 외부 엔진을 어, 키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토ML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외부 엔진을 추가적으로 사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장점 중에 하나는 용어집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용어집을 추가해서 조금 더 품질이 좋은 기계 번역 결과물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혹은 리걸이라든지 뭐 페이턴트 같은 좀 특화된 용어를 사용하는 그 분야의 경우에는 이제 용어집을 만들어서 업로드 해주시면 기계 번역이 돌아갈 때 해당 용어들을 참고해서 좀 더 정확한 번역 결과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프로필을 이렇게 다수로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 뭐 고객사를 위해서는 뭐 아마존만 사용하겠다. 그냥 아마존만 이렇게 사용하면서 관리한다든지 해당 고객사에 맞는 용어집을 별도로 관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더 커스터마이즈된 기계 번역 엔진을 관리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프레이즈 어널리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뭐 분석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프레이즈 TMS 내에서 사용된 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용자 혹은 관리자분이 조금 더 현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매량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각 월별로 얼마 만에 워드 카운트가 처리가 됐는지 또 각 언어쌍별로는 어떻게 됐는지 혹은 작업자별로 혹은 뭐 번역이나 이 리뷰 혹은 클라이언트 리뷰 같은 스텝별로는 그리고 담당자별로는 얼만큼의 번역량이 처리가 됐는지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레버리지 쪽을 한번 보게 되면 실제로 번역 작업을 진행할 때 번역 메모리에서 혹은 기계 번역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활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출자 포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많은 경우에 특히 큰 조직 내에 번역팀이 별도로 있다거나 혹은 뭐 장기적으로 이제 비슷한 컨텐츠를 자주 요청하는 외부 고객사가 있을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메일이나 이런 뭐 전화를 통해서 파일도 보내고 뭐 코트도 받고 그런 식으로 좀 매뉴얼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이미 단가나 이런 부분이 셋업이 됐다고 한다면 그 번역을 요청하는 쪽의 입장에서 특정 언어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또 원하는 서비스를 설정하고 또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보내기만 하면 해당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벤더라든지 번역 담당자에게 할당이 되고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움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좌측 하단에 도움말을 클릭하시면 우선 챗봇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계 번역, 그 디벨 기반의 기계 번역으로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답변을 어느 정도 받으실 수는 있고요. 지금은 한국어가 나오진 않네요. 네, 한국어로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챗봇이 주는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 겟인 터치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이메일 정보를 넣고 간단한 주제를 넣으셔서 직접적으로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서포트 팀의 경우에 이제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안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지만 빠르게 답변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30분 이내로 답변을 받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측 상단에 신규를 클릭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거고요. 신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생성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장해 놓으신 템플릿이 있으면 해당 템플릿을 이제 가져오기를 해서 그대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반복되는 많은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혹은 이제 고객사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때 해당 고객사의 어떤 설정들을 다 기억한다거나 혹은 하나씩 정보를 추가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저장된 템플릿을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프로젝트 준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 이름을 넣고 하시는 언어. 저는 영어 한국어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언어는 한국어. 만기일과 만기 시간을 설정해 주시고요. 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메타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클라이언트를 구분한다거나 도메인이나 코스 센터, 비즈니스 유닛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해당 부분 설정하는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설정 메뉴에서 이 프로젝트 메타데이터라는 항목들이 있고 그 안에서 각각의 종류를 선택해서 도메인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거리거리로 추가하시게 되면 해당 도메인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식으로 메타데이터들을 추가해서 프로젝트를 조금 더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야 되는 내용을 여기다 추가해서 보내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PO 넘버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또 사용자 필드를 추가해서 또 원하시는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좌측에 있는 설정들을 먼저 볼 건데요. 이 좌측에 있는 설정들은 사실 이 설정 메뉴에 있는 설정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가장 구분되는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설정 메뉴에서 설정을 바꾸시게 되면 바꿔진 설정들이 그 이후에 생성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동일하게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각 프로젝트 단에서 설정을 변경하시게 되면 이 프로젝트 단에서만 설정이 반영된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 번역 엔진을 기존에 이제 연결하는 것으로 사용을 해놨고요. 필요하면 사용을 안 한다거나 편집을 통해서 다른 기계 번역 엔진 프로필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또 분석 관련해서 내가 원하는 설정 사항이 있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번역에 대한 셋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번역 메모리로 사전 번역을 할 때 임계값을 선적한다든지 또 기계 번역에 대한 사전 번역의 좀 디테일한 설정들을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화 관련된 설정인데요. 이제 프로젝트가 수락되었을 때 할당으로 변경된다든지 혹은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완료로 표시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서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또 중요한 이제 퀄리티 어슈런스 부분이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을 여기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잘 아시겠지만 뭐 숫자가 누락됐다거나 공백이 누락됐을 때 바로바로 인스턴트 QA라는 설정은 바로바로 이제 그캣 정보창에 해당 이슈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근데 또 이제 맥락에 따라서 뭐 어떤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특정 항목을 이제 부시로 설정이 돼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특정 항목을 수정하지 않고도 프로젝트를 다음 스텝으로 넘기거나 완료하는 것이 가능한데 어, 만약에 뭐 반복되는 빈 대상을 두면 안 된다 했을 때 이 무시 부분을 체크를 안 해주시면
이 번역가분이나 리뷰어분들이 실제로 번역이 완료가 됐고 타겟에, 타겟에 빈 세그먼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수정하기 전까지는 그 이후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액세스민 보안에서는 설명드려야 될 만한 부분이 이제 번역자분이 번역 작업을 실제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무 쪽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셋업 설정 메뉴에서 재무 쪽 정보를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 목록 샘플로 만들어진 걸 보여드리면 각 언어상별로 뭐 번역이나 리비전, 클라이언트 리뷰, 뭐 퀄리티 QA 같은 경우에 얼마의 단가가 단어별로 발생하는지 어, 다른 뭐 글자별로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수정할 수도 있고요. 단지 미리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고 또 요율 같은 경우에도 보여드리면 각 단어마다 이제 총 가격이 설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반복되는 부분이라든지 100% 매치나 퍼지 매치 같은 경우에 전체 비용 중에 얼마만큼 요율이 지급돼야 될지 미리 설정을 해놨다가 이 프로젝트 생성 시에 해당 가격 정보들을 요율 정보를 설정을 해서 같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한 이후에 실제로 코트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워크플로우 설정도 가능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워크플로우가 설정이 가능하고요. 원하시면 이제 워크플로우를 추가로 또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우선은 이번 트레이닝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트랜슬레이션이랑 리비전만 두 가지 단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TM 쪽 추가적인 설정이라든지 또 뭐 연속 작업을 위한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은 현재 데모에서는 건드리지 않고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이제 빔 프로젝트가 설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생성 이후에 어떤 번역 메모리를 선택할지 우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워크플로우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번역 메모리를 선택할 때 개별로 선택할지 하나의 번역 메모리를 전체 워크플로우에 반영시킬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번역 메모리를 이제 총 10개까지 필요하면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가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조하실 만한 점이 그 보통은 이제 단방향으로만 이 번역 메모리를 쓸 수 있게 해놓은 경우도 많은데 저희 프레이즈 T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암 프로젝트지만 한영 프로젝트에도 기존에 그러니까 영암 프로젝트지만 한영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TM도 연결을 해서 참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쓰기는 당연히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확인해 하셔야 될 부분이 만약에 특정 TM이 이 프로젝트에 적합한 TM이지만 이 프로젝트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TM들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 싶을 때는 각 TM에 페널티를 조금씩 줘서 실제로 뭐 100% 매치거나 101% 매치, 컨텍스트 매치라고 하죠. 가 되더라도 참고만 할 수 있고 사전 번역이 되게 하지 않는다던가 혹은 퍼지로 사전 번역이 되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쓰기를 설정하거나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동일한 어떤 퍼센티지로 매칭이 됐을 때 상단에 있는 것부터 우선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우선은 이 데모 관련된 TM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설정을 할 거고요. 제가 요 컴베이스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여기 참조에서 레퍼런스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별도 매체를 통해서 별도 도구를 통해서 파일이나 뭐 영상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문서가 될 수도 있지만 올리실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올리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제 신규로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저장소에서 기존에 셋업을 해놓으시면 뭐 저는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해 놨거든요.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되어 있는 파일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 혹은 로컬 PC에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했고 이제 원하는 담당자분한테 각 언어상별로 어, 할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할당은 여러분한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번역가분들한테 혹은 링귀스트한테 할당을 할 수 있고 다만 다수 분들이 할당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접근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할당되신 분들 중에 잡을 어셉트 하신 분들 그분들한테만 이제 접근 권한이 부여가 되고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료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또 선택하면서 이제 공급자에게 이 작업이 할당되었음에 대한 이메일을 바로 발송할 수 있을 하거나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발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업자에게 할당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파일 가져오기 설정이라는 요 메뉴들이 있는데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각 파일 타입별로 다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이제 각 파일 형식별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MS 워드에 주석이 들어간다거나 숨겨진 텍스트가 숨겨져 있다거나 하이퍼링크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가져와서 번역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중 언어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 소스 텍스트를 대체하는 경우가 아니라 소스 텍스트를 그대로 남겨놓고 다른 열에 또 번역이 된 내용들을 추가해야 된다거나 혹은 키값들이나 이런 부분들 혹은 참고해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설정을 하지 않고 끌어오면 전부 다 번역을 해야 되는 텍스트로 인지를 하고 가져오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소스 텍스트나 대상 텍스트 설정하고 혹은 뭐 특정 행만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식으로 분류를 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엑셀 파일을 번역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프로젝트를 작업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생성되면 제가 기존에 보내는 메일이긴 한데 해당 작업 정보와 해당 작업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각 담당자에게 발송이 되기 때문에 그 번역자 혹은 담당자분들은 해당 링크를 통해서 바로 나에게 할당된 작업에 접근해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작업이 생성된 게 보이실 거고요. 이 작업을 우선 분석을 진행하고 견적 내는 부분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클릭하시고 분석하시면 해당 파일에 대한 분석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해당 분석 파일을 클릭하면 매칭률이나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의 세그먼트고 몇 개의 페이지고 단어고 글자인지 확인이 되고 매칭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통 이렇게 이제 견적을 계산하시게 되니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견적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워크플로우 이름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워크플로우 단계를 설정하신 다음에 또 보통은 이제 번역 작업을 진행하실 때 단순 번역만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뭐 작업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추가를 하시고 공급자 어떤 분이 작업을 하실 건지 설정을 하고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가격 단위를 설정하고 유효 설정하고 또 어떠한 분석 정보를 이용해서 가격을 낼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한 번 더 각 언어상별 가격을 확인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누르시면 내가 추가로 설정했던 어떤 작업에 대해서 2시간이고 가격은 설정은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내가 적용한 요율과 이 추가적인 비용에 맞게 이렇게 가격 견적이 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작업 담당자한테 보낼 수도 있고 그냥 저장해서 참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번역가가 어떻게 혹은 이제 번역 담당자가 어떻게 화면을 보는지 좀 보여드릴 거고요.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미 저희 페이지를 사용하시거나 캐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굉장히 친숙하게 보일 만한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좌측에 소스 텍스트들이 세그멘테이션 돼서 보여지게 되고 지금은 사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전 번역하지 않으시면 이제 빈칸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각 항목을 클릭하셔서 이 번역 메모리에서 온 내용들, 그리고 텀 베이스에서 가져온 내용들, 또 기계 번역이 가져온 내용들을 참고하고 확인해서 번역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이제 링기스트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셉트를 하신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됐다고 하면 이제 우선 메뉴에서 전체 확정을 하고 그래서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사실 완료가 되지 않아도 그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물을 다운로드 받는 건 가능하시고요. 이제 그 메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완료된 파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혹은 내가 외부의 어떤 리뷰가 이 툴 외적인 리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 docx 파일로 받아서 이제 리뷰어나 혹은 다른 분께 전달을 드리거나 혹은 다른 툴에서 또 리뷰를 해야 된다면 tmx 파일로 받아서 전달을 하고 또 다시 업로드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소스 업데이트나 대상 업데이트를 통해서 수정된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 조금 유용한 기능이 파일 분할 기능이 있습니다. 이 큰 어떤 파일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작업을 하셔야 될 부분에 뭐 예를 들면 그 조금 이제 번역이 애매하게 되어 있긴 한데 그 아래 설명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시죠? 3명한테 분류하려면 3 설정하시고 혹은 세그먼트 숫자로 나눈다던가 혹은 특정 세그먼트를 입력해서 해당 부분 이후부터 분할을 한다거나 각 단어 수별로 분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파일을 분할해서 여러 명의 번역가분들이나 링귀스트 분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이 끝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해당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 폴더로 저장이 되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제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 소스 파일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우선 그 소스 파일 먼저 보여드리고 번역이 완료된 파일도 보여드리면서 트레이닝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러한 파일로 생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번역이 완료된 파일은 이렇게 기계 번역으로 제가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 파일의 포맷이나 형식을 유지하면서 번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초적인 PM 트레이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움말 기능을 이용해서 지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저희 쪽에 이 support.trade.com이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온라인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기능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해당 이제 뭐 여기 보시면 트랜스레이션 메모리 생성하기 해당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조금 기계 번역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떨어지긴 하지만 원하시면 한국어 번역문을 확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사용에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헬프 서포트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그 부분도 좀 어렵다고 하시면 여기 제 이메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트레이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있을 링귀스트 트레이닝에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